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흡연이 폐암의 주 원인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담배에 경고 라벨이 적혀 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화되기 전에는 흡연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음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업에서 붉은 고기 위험과 대장암과 관련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암 환자 중 여성과 남성의 두 번째 사망 원인은 대장암입니다. 구분마다 누군가가 결장암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구분입니다. 1년간 차 사고나 유방암, 살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2005년 유럽과 미국에서 두 가지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연구를 시작할 때 암 환자가 아닌 47만 8천 명의 남성과 여성을 선정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 하루에 약 140g 이상, 또 붉은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들 하루 평균 28g 이하 보다 대장암에 걸린 가능성이 3배가 더 높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원들이 50세에서 74세 사이에 고기를 많이 먹는 성인 14만 8,610명을 체중, 활동, 수준, 섬유질, 섭취, 심지어 비타민 보충제까지 조사했고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50% 더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011년 5월 세계암연구기금의 대장암 위험에 대한 가장 권위있고 보고서로서 붉은 고기가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덜 먹으면 대장암을 43%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 연구를 발표하자 소고기 산업은 격노했습니다. 미국 소고기협회, 전국 양고기협회, 전국 농민연합회 협동해서 세계암연구기금의 연구는 사실상 부정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대중을 기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에서 수행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충돌 없이 서로 신중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실제로 다분야 과학자로 구성된 컨설팅 회사인 엑스포넌트는 육류 소비와 관련된 역학 문헌에 대한 독립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류와 붉은 고기, 가공육 및 고기 섭취와 관련된 요인과 대장, 유방, 전립선, 췌장, 신장 및 유방암과의 관계도 조사했습니다. 소고기 섭취와 유방 발현의 연관성에 대한 1만 4천 개 이상의 과학 연구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붉은 고기와 암은 인과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관련 역학 연구 속은 자료는 일관성이 없어서 붉은 고기와 가공 고기가 결장암이나 위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합니다라고 합니다. 사건 종말 1만 4천 건의 연구는 다 틀렸다. 글쎄 그렇게 가정하기에는 돈을 쫓아가 보면 압니다. 이 과학저널은 붉은 고기와 암 유발에 관한 연구에 따른 다름 아닌 미국 가축업자 소고기협회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한 맨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수된 연구라고 칭합니다. 담배업계에서 담배를 중독성이 없고 폐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의회에 그들의 증거를 제시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왜 붉은 고기가 결장암을 유발시키는가? 증거는 명확하지만 정확히 왜 붉은 고기가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왜 닭이나 생선은 그렇지 않는가? 몇 가지 연구로 이해해 보자. 한 연구에서 신진대사 연구실에서 지내기로 동의한 건강한 지원자들을 데리고 그들의 식단을 신중하게 관리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변을 모아 분석했다. 지원자들은 15일에서 21일 동안 3가지 시험 식단 중에 하나를 택했다. 첫 번째 식단에는 하루에 약 396g의 불고기가 있었다.
둘째 식단은 엄격하게 채식 위주를 했고, 세 번째 식단은 붉은 육류와 식이섬유가 다 있었다. 육류가 많은 식탁을 택한 지원자 21명의 대변 검사체는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소 화합물의 수치가 높았다. 채식 위주의 식당을 택한 지원자 12명은 NOCS 배출 수치가 낮았고, 고기와 고섬유 식단을 한 13명의 배출 수치는 중간 정도였다. 대장 안쪽의 세포를 분석했더니 이 세포들은 보통 대변으로 떨어져 나갔다. 붉은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집단의 대변 샘플에서는 DNA를 변형시키는 NOC의 유도세포가 많았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 지원자의 대변에는 유전적으로 손상된 세포가 가장 적었고, 많은 고기와 고섬유 조합 식단을 한 사람들은 손상된 세포 수가 중간쯤이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NOCS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 닭고기와 생선은 NOCS 수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든다. 우리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다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은 붉은 고기로 인한 암 위험이 높은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다른 육식 동물들은 부작용 없이 붉은 고기를 잘 먹는다. 2014년 12월 29일 국립과학원 회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동물에선 앵글리콜루라민산이라는 독특한 당을 발견했다. 이 당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한다. 대부분의 다른 육식동물은 이 당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붉은 고기를 먹으면 이 당 분자와 싸울 항체를 끊임없이 생산하도록 면역체계에 자극을 한다. 이로 인해 암을 유발하는 종양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인간은 육식동물에 비해 장이 길기 때문에 붉은 고기의 잔해가 대장에 더 오래 남아서 대장의 아랫부분을 부패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암모니아로 변해 독성이 될 수 있다. 또한 붉은 고기가 역류하면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생긴다. 이 산은 소장의 장내 세균총을 파괴시켜 대장에 걸리기 쉽게 한다. 이 요산은 대장에 너무 오래 있으면 혈류로 흡수되는데 이로 인해 관절염, 고혈압, 제2형 당뇨병을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른 동물성 식품보다 붉은 고기를 소화시키기가 가장 어렵다. 생선은 소화해내는데 30분이 걸리고 닭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고 붉은 고기는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 붉은 고기는 생선과 가금류에 비해 단백질이 풍부한 동물의 근육이기 때문에 더 꼭꼭 씹어야 하고 벽세포에서 산이 많이 분비되어야 소화가 잘 된다. 붉은 고기의 잔여물은 14일에서 21일 동안 내장의 벽에 들러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변비가 있다면 썩은 고기는 몇 달 동안 내장에 머물 수도 있다. 사람은 아기처럼 식후 하루에 2번이나 3번 건강한 대변을 해야 하는데 이보다 빈도가 낮으면 변비에 걸린다. 집에 있는 파이프가 끈적거리는 것처럼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축적되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음식 찌꺼기들이 둘러싸여 두껍게 끈적거리는 점액이 결장에 쌓이게 된다. 집에 있는 파이프가 좁은 통로로 흐르게 늦어진 듯 결장의 축적도 마찬가지다. 붉은 고기 섭취, 식이섬유 부족, 수분 부족, 변비의 3가지 주요 원인이다. 암 생화학자인 H. 아빌레스 박사는 15년 동안 7,715명의 암 환자 중 99%가 만성 변비였으며 악성 종양의 정도와 변비의 강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붉은 고기, 특히 쇠고기를 많이 먹는 분들 이러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먹을 때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기의 3배에 다다른 야채를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소고기를 먹을 때는 생강을 곁들여서 먹어야지 소고기의 기름이 몸 안에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의 기름은 일반 동물성 기름보다 녹는 온도가 높아서 우리 체내에 온도로는 녹아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성 기름을 혈관 내에 피떡으로 남게 되는데 그때 생강을 같이 곁들여서 드신다 그러면 우리 체내에
동물성 기름이 축적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